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0대, 70대 근감소증, 솔직히 운동만 해라, 단백질만 먹어라 이런 뻔한 얘기 말고요. 식단을 딱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는 핵심 비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진짜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근감소증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반대로 방향만 잡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체감이 오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런 영상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조금 빠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힘이 약해지고 균형감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무릎 허리가 더 아프고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더 근육이 빠지고 그러면 또 움직이기 싫어지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근감소증 해결은 의지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이 오늘 주제인 식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늘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드십니다. 아침은 대충, 점심은 보통, 저녁에 몰아서. 또는 반대로 나는 고기 잘 먹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루 전체로 보면 단백질이 부족해요. 근육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다고 잘 쌓이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단백질에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처럼 근육 합성이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첫 번째 비법은 이겁니다. 단백질을 총량이 아니라 분배로 바꾸는 겁니다. 하루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단백질이 거의 없으면 그날은 시작부터 근육 합성 스위치를 한 번도 제대로 못 켜고 가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오늘은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한 덩어리 넣는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나 생선 또는 계란 23개 또는 두부 반 모안모 또는 그릭 요거트 우유 같은 유제품을 활용하시면 돼요. 딱 내가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겼나? 이 체크만 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단백질의 질과 조합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근육이 특히 좋아하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근육 합성 스위치를 강하게 켜주는 아미노산 조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은 단백질의 질이 좋은 식품을 확실히 넣으세요. 생선, 살코기, 달걀, 유제품, 콩류까지 좋습니다. 나는 고기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두부, 달걀, 생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단백질만 올리고 끝내면 속이 더부룩하고 오히려 식사가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단백질 섬유질 조합으로 가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먹되 같이 채소나 나물, 해조류 같은 섬유질을 곁들이면 소화 부담이 줄고 혈당도 안정되고 식욕 폭주도 막아줘요. 근감소증은 결국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이깁니다. 세 번째 비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타이밍과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 중에는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이 같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이때 탄수화물 줄여야지라고 하다가 오히려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서 근육이 더 빠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렇게 바꾸세요. 흰빵, 과자, 달달한 간식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밥은 먹되 양을 조절하고 가능하면 잡곡이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특히 아침에 빵 커피로 끝내는 습관은 근감소증을 가속시키기 쉽습니다. 아침에 최소한 계란이나 요거트라도 같이 들어가야 해요. 여기까지 내용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겠지만 지금부터 남은 내용은 정말 엄청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감소증은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단백질 섭취 타이밍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2가지예요. 첫째, 아침 단백질.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저녁 단백질을 과식이 아니라 회복용으로 드시는 겁니다. 밤에 과식하면 속이 불편하고 수면이 깨져서 회복이 망가지는데 단백질을 적당히 넣어주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이 잘 오고 다음날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다섯 번째 비법은 근감소 중에서 거의 필수로 봐야 하는 비타민 D와 칼슘, 그리고 수분입니다. 근육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뼈, 신경, 혈액순환과 함께 움직여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과 균형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올 수 있고 넘어질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햇빛 노출이 적고 실내 생활이 많으면 특히 부족하기 쉬워요. 음식으로도 챙기되 개인 상태에 따라 보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건강검진 수치 확인을 권합니다. 그리고 수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쥐나고 피로가 누적되고 움직임이 둔해져요.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주 조금씩이 정답입니다. 여섯 번째 비법, 이건 정말 현실적인데요. 식사량이 줄어드는 분들은 단백질 간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맛이 없거나 한 끼를 다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식사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중간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 우유, 두유, 치즈 한 조각, 삶은 달걀, 두부 이런 식으로 소화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간식처럼 넣는 거예요. 포인트는 간식이 과자나 빵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는 간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 줄은 말씀드릴게요. 식단만으로도 큰 변화가 오지만 근감소증은 결국 근육을 쓰는 신호가 들어와야 더 확실하게 회복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 밀기, 가벼운 스쿼트, 밴드 운동 같은 수준으로도 충분합니다. 식단으로 재료를 넣고 가벼운 근력 자극으로 쓸 곳을 만들어주면 몸이 그때부터 반응합니다. 즉, 오늘 식단을 바꾸고 하루에 몇 분만 근육에 신호를 주면 60대, 70대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 해결의 핵심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한 줄이 아니라 단백질을 매 끼니로 분배하고 질 좋은 단백질을 하루에 한 번 확실히 넣고 탄수화물을 끊지 말고 형태와 조합을 바꾸고 아침 단백질과 회복용 저녁 단백질을 챙기고 비타민 D 수분까지 같이 잡고 식사량이 줄면 단백질 간식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단 시스템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제목처럼요.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진짜로 달라져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표현을 시작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